114번 아니야. 아씨 분할을 마지막에 182번 확 뛰어넘어서 조합 파트의 대표적인 아이들을 또 보러 갑시다. 도형입니다. 도형. 한번 182번 고민해봐봐. 조합의 대표적인 하위 유형 중에 한 테마입니다. 도형 테마. 접근 방법이 비슷비슷한데 한번 해봅시다. 조합에서 도형은 크게 이 흐름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건 몇 개의 점? 7개의 점이 주어졌어. 주어진 건 7개의 점. 만들 건 직선. 그러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점 2개. 근데 이때 핵심은 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 있나? 여러분들이 막 점 2개를 아무거나 골랐어 이렇게. 그럼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건 없는데 이거랑 비슷한 말이 이제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지. 중복.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또는 중복하는 것. 그러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건 없어. 여러분들이 2개의 점을 고른다 해서 다 직선은 돼. 중복은 있겠지. 중복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반지름? 아 맞지, 반지름이네. 지름 위에서 여러분들이 지름 위에 4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2개의 점 딱 골랐어. 그러면 초록색인 직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주황색인 직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둘은 같은 직선이잖아, 그렇지? 이걸 다 다르게 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걸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요거 7개의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점 2개를 뽑으면 돼. 그러니까 7C2로 하면 이 안엔 중복이 다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어떻게 중복되는 걸 전부 다 싹 다 빼. 전부 다 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빼. 하면 그치? 이 지름 위에 점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다 직선이잖아. 다 똑같은 직선이지. 걔네들 싹 다 빼. 근데 얘네들은 사실 몇 개니까 원래? 1개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정답.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 16. 그럼 밑에 거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쉬운데 처음 보면 좀 발상이 전혀 안 떠오르는 문제.
교점을 갖도록이 핵심이지. 교점을 갖도록. 조합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교점을 갖게 할 거야. 지들이 알아서 교점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 힘이 있어, 아니면 우리한테 힘이 없어, 선택권이 없어. 이걸 자꾸 고민해봐야 되거든. 일단 L 위에 점 3개, M 위에 점 4개. 근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만들 건 선분이 무려 2개. 선분 2개 만들려면 점이 4개가 필요해. 근데 이때 교점을 갖도록이야.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건 할 거 아니야. 교점을 갖도록이니까 여러분들이 점 4개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 점 4개를 고를 때 L 위에서 몇 개? L 위에서 2개. 또 M 위에서 이런 식으로 골라야 일단 교점을 갖는 직선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아닌가?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점을 갖는 직선이지. 그러면 L 위에서 2개, M 위에서 2개잖아. 그렇죠? 그러면 L 위에서 2개를 뽑아. 3개 중에 2개를 뽑아. M 위에서 2개를 뽑아. 4개 중에 2개를 뽑아. 다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L 위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았어. 뭐 뽑았어. M 위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았어. 자, 교점을 가져야 돼. 직선 그어봐.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그어? 이렇게랑 또? 이렇게 긋겠지, 그치? 또 있어? 말고 또 있니? 없지?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가져갈 거야.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으면 우리가 L 위에서 점 2개 뽑고 M 위에서 점 2개를 뽑으면 교점을 갖도록 3분이 이어지려면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말고 없잖아. 더 없어, 더 없어. 그래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6 18이 정답. 이렇게. 그래서 교점을 갖도록을 만나면 그 상황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우리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싫어하는 거죠. 185번. 좀 고민해봐. 진짜 싫어하는 거잖아 이거. 이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뭐야? 182번을 응용하면 182번을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개수. 자, 그러면 12개의 점이 주어졌어. 그 중에 삼각형을 만들려면 필요한 건 3개의 점이야. 그럼 전체가 12C 3. 여기까지 괜찮죠? 12C 3. 전체가 12C 3. 그럼 이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 있나? 혹시 점 3개를 뽑았는데 삼각형이 아닌 게 있나? 하면 그렇지, 당장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 버리면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분이 이거 지금 삼각형 꼭지점 이렇게 이거 선분 치고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나오죠. 이렇게 선분. 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분이 나오죠. 선분. 어때요? 그러면 선분을 다 빼야겠네. 선분을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케이스 분리를 하겠지? 선분을 크게 몇 개로 나눠? 가로, 세로, 대각선의 세 개로 나눠. 이렇게. 대각선을 자주 빼먹는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을 다 뺀다. 가로. 그러면 이 한 줄 보자. 한 줄. 한 줄에 점이 몇 개? 4개. 한 줄에 점 4개 중에 몇 개 뽑은 거야? 3개를 뽑아. 근데 가로줄이 몇 개 있어? 이렇게. 4C3 곱하기 3이 가로줄. 그리고 또 세로줄은 점 3개로 이루어진 거니까 3C3에. 근데 세로줄이 무려 4개. 대각선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봤자 점이 3개 중에 3개로 하는데 대각선이 이번에 몇 개야? 4개. 그렇지. 정답. 그래서 12C3을 하면 12, 11, 10에 3, 2, 1 빼기 4, 3, 12 더하기 4 더하기 4 얘가 20. (220에서) 20 빼니까 정답 200. 숫자 예쁘네. 200입니다. 요번엔 더하기를 안 하죠. 삼각형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87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187번입니다. 187번. 교과서 어려졌어.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걸로 하면 쉽죠. 이번에 주어진 게 뭐야? 주어진 거. 주어진 게 뭐야? 이번에 평행선이죠. 가로 평행선 4개. 이거 점이 아니야. 세로 평행선 5개. 이렇게 주어진 거 이번에. 주어진 게 달라졌어. 왜? 묻는 도형이 되게 특수하니까. 뭘 물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뭔데? 그러면 가로 2개, 세로 2개. 내가 지금 가로 세로 말하는 건 당연히 평행선이야. 그래서 가로 평행선 2개, 세로 평행선 2개가 필요해. 그러면 가로 중에 몇 개? 가로 4개 중에 2개, 세로 5개 중에 2개. 곱하면 정답.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로를 이렇게 2개를 골랐고 세로를 이렇게 2개 골랐어. 그러면 어디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알아서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빼서 만들어지. 선택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정리되셨으면 이제 교과서 고난도부터 오늘은 좀 해결해 볼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188번. 교과서 이렇게 어려운 게 들어있어서 일단 요번 경우의 수부터 조합은 교과서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내는 게 우선입니다. 교과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교과서에서. 그 사실 경우의 수부터 조합은 교과서 문제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등급을 다 가릴 수 있어. 어렵거든. 교과서부터 이겨내자.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빨간색 글씨로 일부러 써놓은 게 있는데 0 이상의 0 서로 다른 핵심이죠. 0이 들어있어. 여러분들 ABCD 0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네 자리 자연수라고 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돼. 물론 이 문제는 친절해서 지금 맨 끝에 단 A는 0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걸 내고 싶으면 조건을 바꾸기 쉽고 되게 다양하네. 여기 등호 붙일 수도 있고 막 다양하겠죠. 그 서로 다른 정수 빼고 등호 붙여버려서 케이스 막 더 늘릴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일단 이 문제로 좀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케이스 분류 하겠죠.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정수의 차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은 케이스 분류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케이스 분류를 당연히 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A가 B보다 큰 거 그리고 그와 동시에 C보다 D가 큰 거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A보다 B가 크고 그리고 C가 D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 플러스. 그럼 A보다 B가 크다부터 해보자. 내가 지금 이거 문제 유형에 이걸 써놨는데 즉 표현해놓고 보니까 얘네들은 어때? 결국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뽑기만 하면 돼. 이거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뽑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조합인 거야.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조합인 거야. 그러면 차근차근 A가 B보다 커요 면 A가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이 관계를 만족해야 돼. 근데 이게 0이 될 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러분들 A보다 B가 커요가 그냥 몇이야? 몇 개의 숫자 중에? 그냥 10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뽑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 뽑다가 0, 1을 뽑았어. 그럼 누가 자동으로 1이 된다고? A가 저기 1이 된다. 그 숫자 2개 뽑기만 하면 괜찮아? 안 괜찮은데? 다시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A가 B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거냐면 우리한테 0부터 9의 10개의 숫자가 있잖아. 10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0하고 3을 뽑았어.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 0, 3도 있고 3, 0도 있잖아, 그치? 근데 A가 큰 거는 뭐밖에 없어? 3, 0밖에 없지. 그러니까 뽑아놓고 보면 유일하다. 저걸 만족하는 건 유일하다고. 그치? 그러니까 뽑기만 한데 뽑기만. 그러니까 뽑는 경우의 수가 저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크기 순으로 나열될 거야. 자기네들이 알아서 나열된다는 거야. 그러면 10C1을 하고 그리고 C보다는 D가 큰데 문제에서 A, B, C, D는 다 달라. 그럼 A, B가 가져간 2개의 숫자 빼고 몇 개의 숫자 남았어? 8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10C이니까 59, 45 곱하기 8C이니까 이 숫자 이게 컸나? 맞네. 엄청 크네. 28 1260 이렇게. 그럼 밑에 거는 같은 방법을 적용할 거야.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번엔 근데 대소관계가 바뀌면서 어떤 위험이 있지? 그치? 요번엔 여기선 그치? A가 0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 A가 0이 될 수도.
이런 위험이 있지. 그냥 10개 중에 2개를 딱 뽑았어. 0은 무조건 작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포함했을 때 0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 A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 0이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요번에 0 빼고 9개 중에 2개를 뽑아. 이렇게 0 제외해야 돼. 0 제외. 0 제외. 0이 무조건 작거든. 0 제외하고 2개를 뽑아야 A가 0이 될 리가 없어. 그러면 0 빼고 1부터 9 중에 2개를 뺐어. 근데 그 다음 CD엔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몇 개 숫자가 남은 거야? 8개. 이제는 여기선 0 포함. 계산해보면 9, 8, 72, 36 8, 7에 56, 28 이렇게 또 계산해보면 1008이 나오고 그래서 답을 내면 2268 이렇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에서 서술형 답을 딱 여러분들이 열심히 답을 딱 냈는데 경우의 수나 순영이나 조합이나 답이 막 만 단위로 넘어가 14,000방이야. 답이 막 이렇게 더러워. 2268 괜찮아. 그냥 믿고 가. 그냥 믿고 가.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189번 한번 고민해봐. 처음 보네. 이전 교과서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비상이야? 비상 교과서야? 수리 3번입니다. 수리 3번. 내 기준 이게 제일 어려웠어. 나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 웬만한 모의고사보다는 이게 어렵던데. 잠깐 문제 읽고 고민하는 시간 줄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헛소리인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긴 하더라고. 자, 한번 해석해 볼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야.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에 적어도가 있으면 해석이 바뀌어. 아까까지만 해도 적어도를 만나면 아까까지만 해도 적어도를 만나면 6건이었는데 얘는 6건을 못 풀어. 어려운 문제들의 적어도는 반대야. 그대로 풀어야 돼. 즉 아까 왜 중복을 조심해라고 했던 문제 있지. 빵이랑 과장과 그 발상을 여기서 써야 돼.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는 그렇게 하면 중복이 생겼는데 얘는 잘 봐봐. 여러분들 초록색이 고작 몇 개밖에 없어? 5개. 세로줄에 초록색이 적어도 하나씩 있어. 세로줄에 적어도 한 칸 이상이야. 초록이. 그러면 세로줄이 몇 개인데? 해봤자 지금 4개지. 그러면 4개의 세로줄에 초록색이 적어도 하나씩이 모두 하나씩 딱 예쁘게 분배를 했어.
그럼 몇 칸 남았어 초록색이? 한 칸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거 지금 세로줄 기준 초록색이 색칠되는 칸의 개수를 보면 유일하지. 2, 1, 1, 1. 초록색이 이렇게밖에 안 뿌려지잖아. 그치?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의 적어도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의 적어도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발상을 요구해. 6건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준을 잡는 데 써봐 라고 얘기해.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와. 기준이 유일해. 아니면 몇 개 안 나와. 아니면 몇 개 안 나와. 이렇게. 그러면 세로줄 기준으로 초록색의 개수를 분류를 해봤더니 눈에 띄는 게 얘지 얘 결국엔. 2개지 2개.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보는 거야 직접.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로줄에 초록색이 이렇게 2칸 칠해졌어. 가로줄로만 이웃 안 하면 되지 세로줄로는 상관없어,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초록색을 하나씩 칠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2개 칠했으면 여기 줄에도 무조건 하나밖에 없고 여기도 하나밖에 없고 여기도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이제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1. 첫 세로줄에 초록 2칸 한번 해보자. 한번 이제 칠해보기 시작합시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한 번에 깔끔하게 케이스 분류 못해. 직접 다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 기준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보이는 거야. 나는 연구를 해왔으니까 내가 막 지금 여기서 이럴 순 없잖아. 막 해보고 막 이럴 순 없잖아. 근데 연구를 해왔으니까 정리가 되면서 설명이 가능한 거야. 나도 풀 때는 막 만장으로 풀었어. 자, 첫 세로줄에 초록 2칸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줄에 초록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그치, 4칸. 첫 세로줄엔 4칸 있잖아. 요 4칸 중에 초록색이 들어갈 2칸을 먼저 골라야지. 그게 우선이야. 그게 우선. 4C2가 우선이야. 4C2가. 첫 세로줄에 초록색을 2칸 칠할 건데 그 위치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4칸 중에 2칸 잡아야지. 4칸 중에 2칸.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칠해보자. 그래,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칠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칠했어.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 초록색은 어디 칠해질 수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칠해지겠지, 그치?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야, 2가지야. 왜냐면 왼쪽에 무려 2칸이나 칠해져 있기 때문에 가로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 다 푸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택했어. 그럼 이제 그 오른쪽 줄에다가 또 초록색을 하나 칠해야지. 몇 가지 가는? 3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칠했어. 그럼 또 그 오른쪽에 몇 가지 가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엔 2번째 세로줄에 한번 칠해볼까? 두 번째 세로줄에 초록 2칸을 한번 해보자. 상황이 달라졌어. 그럼 요번에도 시작은 몇 시면? 똑같이 시작을 해. 2번째 세로줄이니까 역시 4칸 중에 2칸을 골라. 먼저 칠할 거. 그러면 뭐 이렇게 칠해봅시다. 왼쪽은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그렇지. 오른쪽도? 그렇지. 그리고 그 오른쪽은? 3개 중에. 이게 뭐야? 이렇게. 그죠? 그럼 끝났어. 세 번째 세로줄은 얘랑 어때? 똑같이 여기. 얘가 세 번째랑 똑같아. 그럼 네 번째는 누구랑? 그렇지. 끝. 그래서 곱하기 2씩 해주면 돼.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씩 더하면 정답. 이렇게 계산해보면 정답은 300
60. 60. 그래서 이 문제는 수리 3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해 두시고 결국엔 외울 때까지 푸셔야 됩니다. 네, 외울 때까지 푸시면 돼요. 정리되신 친구들은 오른쪽에도 또 기다리는 비상 교과서에 수리 3번 위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이 190번 얘는 꼭 비상 교과서 아니더라도 많은 학교에서 출제하는 유형이에요. 이건 특히 얘는 좀 독특해. 좀 독특해. 수도쿠 같아. 보통 수도쿠로 내는데 수도쿠도 나온다. 시험에 숫자 채워. 이러면서. 숫자 채울 수 있는 경우에서만 수도쿠도 나와. 근데 190번은 자주 나와. 다른 학교도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유명한 문제야. 조건들의 관계를 짝지어봐. 높이가 4고 폭이 10이야. 높이 4는 단에 누구랑 관련 있어? 각 단의 높이 0.5m랑 관련 있지, 그렇지? 짝이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폭이 10m인 건 누구랑 관련 있는데? 각 단의 폭이 어떻다? 자연수, 이랑 관련 있겠죠? 단 전체의 높이가 4인데 각 단의 높이가 0.5m야. 몇 층이야? 8층.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야 되는 건 8층인 거야. 8층.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지? 학교 시험에 그림이 없겠지? 8층이니까 폭이 몇 개 있어 이거? 이 가로 폭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단의 폭도 즉 단의 폭도 8개야. 우리가 밑에서 고려할 단의 폭이 즉 8개 8개. 여기까지 해석을 해내면 돼. 이게 첫 번째 핵심이야. 해석의 핵심. 두 번째, 각 단의 폭의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를 어떻게 해석해? 자연수를 아까처럼 해석해봐. 아까 문제 적어도처럼. 그러면 적어도 시작이 뭐라는 거야 이거? 몇 이상? 적어도 1 이상이지. 1 이상. 그러니까 각 단위 지금 폭이 8개를 합쳐서 몇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들아? 8개가 합쳐서 10이 나와야 되는데 각 단은 적어도 1씩이야. 어때 느낌이? 또 다 깔아봐. 단 8개야. 그럼 일단 1씩 깔아봐. 1, 2, 3, 4, 5, 6, 7, 8 이렇게 일단 하나씩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씩, 그지? 그러니까 몇이야? 시작이 몇이야? 시작이 무려 8 아니야? 시작이 이미 8m에서 시작을 해. 근데 단의 폭은 10m니까 우리한테 몇 미터가 남았어? 우린 2m만 고민하면 돼. 이 2m 어떻게 할까? 이 2m를 어디다 뿌릴까만 고민하면 돼. 이 2m 어디다 뿌릴까만 고민하면 돼. 근데 자연수잖아. 각 단의 폭이 자연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뿌릴 수 있어? 2m를? 잘 못 들었어. 그렇지. 일단 11. 11 하고 하나 더. 그렇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11 이온밖에 없어. 11. 이렇게. 그럼 난 11 뿌릴래.
몇 칸? 총 몇 칸 중에? 8칸 중에 몇 칸을 골라? 2칸을 골라. 끝. 그렇지 않아? 뭐 우리가 나열할 게 있나? 아니지. 나열할 게 없지. 8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걔네들이 숫자 2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끝이지 그게. 그럼 얘도 같은 논리 아니야? 2, 0이야. 누구만 고민해주면 0을 왜 고민해? 그치? 2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 8개. 정답 3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좀 빡세지? 조합이 좀 빡세. 교과서도 좀 빡세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보다 진짜는 사실 숨어 있긴 한데 얘는 오늘 간단하게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줄게. 오늘 레벨 테스트도 봤어서 피곤할 테니까 좀 빨리 끝내줄게. 요 앞으로 돌아와서 174번 174번 아니다. 176번 한 문제로 끝내줄게. 이거 하나로 풀고 끝냅시다. 176번. 이건 내가 개념 설명을 해야 돼서 바로 좀 같이 보면 돼. 엘리베이터가 또 나왔네. 얘는 뭐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들 1층에서 6명이 탔어. 6명이 탔어. 그래서 이 6명이 2명씩 이렇게 세 조로 나뉘어져서 3개의 층에 모두 내린대. 여섯 명이 둘둘둘로 나뉘어져서 3개의 층에 모두 내린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계산하기 편한 게 당연히 자 1층부터 8층까지 올라가는데 얘네가 3개의 층에 내릴 거야. 이게 더 제일 쉽잖아. 자, 총 몇 개의 층에? 7개가 핵심이야. 이게 1층부터 8층이라고 8개 층을 하면 안 돼. 실수로 시험 때 알겠지? 1층에서는 탔잖아. 안 내려. 그래서 총 7개의 층 중에 내릴 3개의 층을 일단 골라. 이게 괄호 1번. 쉽지 않아? 이건 쉬워. 그래서 이게 괄호 1번에 해당해. 괄호 1번에 해당. 이건 쉬워. 이제 괄호 2번이 문제야. 괄호 2번은 분할이라는 아이입니다. 분할이라는 아이. 분할은 그냥 나누기만 한다는 거야. 나누기만. 이게 조합으로 치면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즉 순서가 없는 거야.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6명을 둘둘둘로 나눌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평소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일단 6명 중에 2명을 어떻게 해? 먼저 뽑아. 그 다음엔 남은 4명 중에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름이 있나? 여러분들이 둘둘둘 나눠놨어. 이름이 있어? 지금 이 상황. 그냥 여러분들한테 딱 그냥 둘둘둘 나누기만 해라고 했어. 이름이 없어. 조에 이름이 없다고. 그럼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딱 나눠놨어. A, B, C, D, E, F라고 처음에 A, B 일로 오고 C, D, E, F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 C, D 먼저, 그 다음 A, B, 그 다음 E, F. 근데 이게 어때? 똑같은 거지, 그지? 이거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상황에서. 조에 이름이 없으니까. 중복이야, 중복, 그지? 그러면 총 몇 개의 중복이 생길까? 3팩 아니야, 3팩? 그지? 총 3개의 조. 총 3개의 조. 하나, 둘, 셋. 이 3개의 조가 만들어낸 순서상. 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즉 이거 이렇게 3개가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순서상은 다 중복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6개가, 그지? 그래서 곱하기 몇 팩분의 1? 3팩분의 1. 이게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잖아. 순열에서 조합을 배우기 전에 순열에서도 순서를 없애기,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 그지?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거야 그때. 그럼 이렇게 하면 뭘 한 거지 우리? 중복을 다 없애서 정말 딱 둘둘둘로 중복 하나 없이 예쁘게 나누는 상태가 딱 여기. 그래서 그 이름이 분할.
정말 딱 나누기만 한 거. 이게 딱 분할. 여기까지가 분할. 그럼 계산하면 15, 6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정답 15. 맞아? 나 뭐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아 맞아 깜짝이야. 맞아 놀래라. 그럼 3번 얘 괄호 3번 이름은 분배. 이게 조합으로 치면 나열.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는 뽑고 나열 같은 느낌. 뽑고 그러니까 분배는 나열이겠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마친 거야. 무슨 준비를 마친 거야? 분배할 준비를 마친 거야. 중복 하나 없이 뽑아놨어 이제. 그러면 이 뽑아놓은 아이들을 이 조를 어떻게 해 이제? 세 개 층에다가 뿌려야지. 세 개 층에다 뿌려. 그러면 어떻게 해? 일단 여러분들이 세 개 층을 뽑았고 조도 둘둘둘 나눠놨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해 이제? 순서를 부여해야 되잖아. 그치? 조에 여러분들이 이 조를 얘네들한테 뿌려야 되잖아. 세 개 층에다 뿌려야 되잖아. 그게 3팩. 이렇게. 정답. 즉 이거는 진짜 층만 선택한 상태야. 층만 선택했고 얘는 진짜 조만 나눈 거야. 조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층과 여러분들이 나눠놓은 세 개의 조를 짝을 안 지어놨잖아. 짝을 안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짝을 짓는 거지. 어디서 내릴지. 어디서 내릴래? 짝을 지어야지. 이게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 이게 나열하는 거잖아. 뽑고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 이게 분할과 분배.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